또 이 관례에 따라서 역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은 국민훈장 문화장을 다 추서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관례라는 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그 역할 자체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떠나는 이에 대한 예의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훈장 추서가 자칫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라는 과거 역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일세기 동안 우리 한국사에 남기신 많은 족적들 명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국가에서 애우를 좀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훈장 추서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청와대는 전례를 따랐다는 설명입니다만 영역과 명예가 교차한 그의 삶만큼이나 후세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질문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조화만 보냈고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지 세력을 포함한 일부의 서운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좀 조화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고 전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통령 직책으로서 전직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에 대한 훈장 문제가 개인적인 인연 갖고 또 조문 관련이 개인적인 인연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아마 초기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있을 때 총리가 대신해서 방문하면서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이렇게 조문을 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했는데요. 이후에 과연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훈장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더구나 지지 세력 일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화는 보내고 훈장은 주되 조문을 하지 않는 절충적인 방식을 택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조문 대신 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어떤 훈장입니까? 우리나라 그 훈장에 보면은 모두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12가지 종류의 일반인이 전혀 받을 수 없는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것도 있고요. 국가원수에게만 주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훈장들도 있고 군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무공훈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체육훈장이나 문화훈장, 산업훈장 같은 것이 있는데 예. 일반인들이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이런 데서 아주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이 국민훈장입니다. 그 중에서 무궁화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등급이 높은 거죠. 예. 무궁화장은 최근에 받은 분들 보면 이제 산부 요인을 지낸 분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퇴임 이후에 무궁화장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라든가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나름대로 아주 사회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적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김종필 전 총리는 그 동안에 이제 받은 훈장이 5개나 됩니다. 청조근종훈장이라든가 보국훈장, 또 수교훈장, 또 무공훈장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하지만은 국민훈장으로서 이번에 추서됨으로써 이제 6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훈장 추서를 놓고 지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데 크게 보면은 그의 삶의 전반기, 후반기,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라든가 이런 60년대, 70년대의 행적과 87년 이후 민주화운동 이후 자민련이라든가 야당 지도자로서 또 3당 합당의 주역으로서 이 움직인 것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면서 좀 훈장 추서를 놓고도 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반대를 하는 그 입장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정의당 그 입장이 나왔습니다면은 군사 쿠데타, 5.16 쿠데타와 유신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했다. 과연 그런 인물에게 훈장 추서를 주는 것이 우리 민주화 시대에 맞느냐라는
그런 이제 반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하지만은 이제 찬성하는 분들은 그런 그 잘못은 있지만은 그런 어두운 측면들도 있지만은 2차례나 총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 역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60년대 초반에 국가 설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산업화와 또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입장으로서는 거의 모범답안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관례에 따라서 했고 여러 가지 명함이 있지만은 충분히 줄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역사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훈장을 줄 때 역사적인 평가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주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이런 훈장 등을 줄 때 역사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다면은 그때 역사적인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전에 5.16으로부터 유신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지적은 상당히 국민 다수가 공감할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에 활동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2개 정권에 가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당 정권에도 가담해서 이른바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의 한 축이 됐었고요. 물론 예.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DJP 연합으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부적절한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거 아니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까지 주는 걸로 보자면은 부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정일권 총리 다음으로 가장 장수 국무총리를 한 거죠. 6년 이상 했던 거니까. 예. 그런 정도 관리의 기준에 따라서 원로로서 그동안에 되짚었던 분위기를 봐서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여야를 떠나서 김종필 전 총리를 원로 정치인으로서 대우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판적인 사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후에 훈장 추서에 있어서 역사적인 평가를 토대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논란을 통해서 그동안 훈장 받은 분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총리를 지내서라는 이유 또는 뭐 고위공직자여서 그것 자체가 훈장을 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게 훈장을 받은 겁니까? 결국은 뭐 나눠먹기 아니냐, 고위공직자들끼리, 이런 논란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들이 퇴임을 하면은 어떻게 당연히 주는 것들도 관례화되어 있다. 이것도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가장 우리 현대사에서 셀프 수여라고, 훈장을 셀프 수여한 가장 우스운 경우가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에는 80년대 보안사령관 시절에 군인에게 가장 줄 수 있는 명예로운 훈장이 태극 무공 훈장이죠. 예. 보안사령관 시절에 스스로 이렇게 받은 그런 전력도 있었고요. 본인에게. 예, 그리고 건국 훈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공헌이 크거나 아니면 국가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들이 받는 그 훈장 아닙니까? 예. 이승만, 김구, 여운형 선생 같은 지금까지 한 50여 명밖에 못 받았는데 1983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스스로 건국군장 대한민국장을 스스로 셀프 수여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훈장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죠. 결국은 몇 년 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가담자라는 명목으로 다 서운이 취소가 결정이 나긴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예. 이 기회에 과거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직전에 측근들에게 또 훈장을 마구 수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훈장 받으면 뭐 특혜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헌법을 수여하면은 그 본인에게만 영예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다른 수혜는 전혀 없다로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금이 늘어난다든가 국민묘지 안장이 된다든가 그런 특혜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은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메달 오브 아너라고 최고 용사들에게 주는 훈장인데 여기에는 특혜가 14가지가 됩니다.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공공기관에 가면은 이런 분이 참석을 했다라고 공표도 하고 연금 혜택이나 의료보험 혜택,
아주 연례가 된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훈장 수여자한테 아무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추 의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 정도 비중 있는 훈장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훈장들을 되게 고위 공직에 있거나 정권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나눠먹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적절한가 검토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취소가 됐던 건 얘기가 있는데 마침 요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 음식평론가가 정치평론도 하고 있는데 예. 이렇다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서훈이 박탈돼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 방향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여전히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정우택, 박덕흠 의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저희들이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113명의 우리 당 의원들을 전부 수술대에 올리겠다. 이런 것은 당연히 비대위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언급함으로써 또 그 비대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재선 의원들은 개파가 없고 그 모임에 혹시 부른다 하더라도 안 가는 걸로. 자, 뭐 정말 백가쟁명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의견을 내놓고 서로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하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이대로 추세라면은 몇 사람 정도의 차기 불출마 선언한 정도에 그치고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칙으로 보자면은요, 굳이 자유한국당 행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13명의 300명 중에 1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를 차지하고 있고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비중은 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당 정치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면은 실패한 정당은 자동적으로 퇴출이 되고 그걸 대체할 정당이 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이 실패하더라도 한 번에 기득권을 잡으면은 마치 국가기관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점에서 뭔가 좀 잘못된 정당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 정말 앞으로 조금 우리가 정당 정치 개혁이 되려면은 실패한 정당은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대로 퇴출이 되는 것이고 그걸 대체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실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논의는 크게 되고 있지만은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사람 정도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대로 봉합되면서 차기 총선 국면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 상황은 그동안 계속 짚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바른미래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새 원내대표의 재선 김관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김관영 의원의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젊고 강한 야당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먼저 전해드리면 자유한국당과 통합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뭐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의원의 한 분은 아닙니다만 이선 후퇴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관영 이제 신임 원내대표죠. 공부 굉장히 잘하는 분입니다. 예. 공인회계사 했고 행시, 사시 출신. 예. 굉장히 유능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물론 머리 좋다고 나 협상 잘하고 정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은 원내 수석 부대표 또 사무총장 지내면서 나름대로 협상력도 발휘했고 또 아주 합리적으로 정치를 접근하는 그런 면들이 눈에 띄게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김관영 원내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안철수, 유승민 두 당의 구심점이 이렇게 이선 후퇴한 상황에서 그것은 그 당으로서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당의 구심력이 없어진다. 의원들이 흩어질 수 있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당으로서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고 의원 클럽, 저명한 의원 구락부 형태로 바른미래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추스리고 이끌어가느냐라는 과제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앞으로 뭐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투표하는데요. 뭐 그 잉크가 국회 사무실에서 갖고 온 잉크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접혀서 투표를 다시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분이 X자를 쳤대요. 이게 이 사람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상황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는 어제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혁신 방안을 제 머릿속에 완전하게 꿰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홀로 뛰게 하시지 않게 하겠다. 그건 당원들의 요구고 지적입니다. 자, 사실상 친문 주자로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 출마 선언인가요? 공식적인 선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전해철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최다선 의원인 이해찬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친문에 앞으로 최고위원이든 당 대표든 나갈 가능성은 꽤 많아 보이지만 현재 공식화시킨 것은 이제 박범계 원내수석 대변인인데요. 대개의 명분들이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친문들의 명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지난 1년은 기초를 다지는 데 불과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당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다른 한편 일반으로 비판적인 얘기들은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조직이긴 하지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너무 자율적인 역량이 없었다. 국민들에게 뭔가 독자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신뢰가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다른 만약에 대표, 지도부에 출전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의 대표 역할을 얘기한다면 논쟁의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뭐 이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쉽게 얘기하자면 앞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문 주자들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당에서는 이번에 대표 출마하는 사람하고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하고 구분해서 뽑기를 했겠죠. 예.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최고위원은 몇 사람 동시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2~3명 정도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선거를 내서 1등이 대표가 되는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더 복잡할 건데, 대표 출마하는 사람하고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들 구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팀끼리 전략은 짜기는 좀 비교적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짧게 이해찬 의원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이 있는데 당의 여러 분위기를 막판으로 고려하겠죠. 그리고 이해찬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찬 의원이 대표로 가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또 당 내부에서 총리까지 지냈던 분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비판적인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당 내부의 기류를 조금 검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쪽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